안녕하세요. 조울의 마음 약국 우리 애청하고 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울러와 또 우울러와 또 요즘에는 조연러 이런 당사자분들 모시고 또 그 가족들을 모시고 하는 그러한 방송이죠. 예,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또 우리 그 박정배 상임이사님 고려대학교 그 지원이신데 교직원이신데 지난번에 이제 28년 동안 우울증을 갖고도 어떻게 이렇게 버틴겨내셨나?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우울증을 통해서 뭔가 인생에 나아가기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 오늘은 그 우울증 그 직장인의 그 여정 가운데 아주 그 감동의 결말이 있었죠. 그걸 지난번에 나눴는데 그 비밀이 멘탈 피트니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피지컬 피트니스, 우리 보통 우리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뭐 PT를 붙여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신체적으로 단련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신적으로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논문을 통해서 자기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상임 이사님 오늘은 그 석사 논문 제목과 내용을 좀 소개받으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지난번에 해서 두 번째로 하니까 제가 요 옷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막간으로. 예, 예. 요 옷은 이제 딱 이렇게 꽃이 손 들고 있는 이제 좋습니다. 오렌지 아, 러브라는 이제 레터링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 손으로 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보시죠. 맞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게 손입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뒤에는 레터링이 돼 있는데 always love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사랑. 뭐 뜻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 분위기 때문에 제가 빨간 옷 입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또 인터넷으로 옷 쇼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네. 아까 그 대표님이 이제 소개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아, 그 이제 제가 깊은 우울감과 뭐 이런 것들 이제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법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정신과에 이제 심할 때는 이제 약을 이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기도 했고, 상담을 좀 심리 상담을 이제 상담가를 정해서 길게 단기간 뭐 한 10개월 받은 경우도 있고 한 6개월 정도 받은 경우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접하게 된 긍정 심리를 이제 가르치는 고영건 교수님이 네. 랑 이제 단순히 수업만 들은 게 아니라 그럴 땐 뭐 이렇게 가벼운 만남이지만 이렇게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니까 뭐 점심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임상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얼굴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상태를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배경을 아시니까 어떤 때 좀 이제 당신이 보기에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할 때는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다 어느 날 어, 학교에서 이런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 워크숍을 하니까 그냥 힘이 없다, 뭐 관심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앉아만 계시라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뭐 나쁘진 않을 테니까 뭐 이러면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좀 전에 수업에 소개됐던 내용들도 있지만 많이 이제 좀 음, 생각할 거리도 많고 좀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뭐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예, 그렇죠. 이제 정해진 트레이너의 방법들에 따라서 몸짱 근육을 키우면 되듯이 마음의 근육도
멘탈 피트니스라는 이제 어, 눈에 이렇게 암묵지적인, 즉 자전거 타기와 같은 그런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제 해보면서 익힐 수 있는 어, 행복의 기술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소개됐고 뭐 몇 가지 것들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실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행복 연구에 나왔던 건데 전화가 사람들한테 이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그래요. 행복의 기술이라고 그래요. 전화. 아, 전화. 근데 이게 뭐 그 상임이사님, 예, 잠깐만요. 그 네, 상임이사님의 그런 내용들이 아까 네, 저한테 그 PPT를 살짝 네, 보여주셨잖아요. 네, 네, 그 네, PPT 네. 한번 보여주시면서 한번 쭉 하시면은 우리 그럴까요?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공감도 되고 한번 네, 자료화면 이용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그 요새 나름대로 뭐 핫스페셜 논문이라고 자칭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데 어, 이게 석사 논문이지만 왼쪽에 사진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요새는 하드커버로 안 하거든요. 검은 그런 이제 두꺼운 거로 안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예. 소프트 커버로 만들면서 이제 색색으로 사실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표지를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다 각각 다른 표지들을 써서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예. 하나로 다 찍지 않고 그래서 어 이걸 받아본 분들이 이렇게 논문을 선물처럼 줄 수 있다는 것에 이제 뭐 되게 이제 놀랍고 예, 좋은 뭐 이렇게 예. 뭐 그렇게 하시는데 실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그 이 논문을 받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보통 논문을, 저도 개인적인 경우를 돌아보지만, 논문을 읽고 뭐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피드백은 못하고, 고작 그렇죠. 이제 다 읽어보는 게 다인데, 어, 이 논문은 좀 잘 읽히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예, 예. 피드백을 주셨어요. 뭐 여러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실은 제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 제 원래 그 연구 수료 되기 전에 어, 지도 교수님이에요. 한성열 교수님이라고 그분한테 이제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받고 이제까지 봤던 논문 감사의 글을 보내드렸더니 감사의 글 보고 이제 감동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음. 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뭐 아, 아까 이제 뭐 근데 네, 저기 박상임 이사님 조금 아까 장모님의 얼굴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논문 보니까 그 장모님의 네네. 스토리가 아주 참 감동적이던데. 네,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실 건가요? 그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요거 얘기할게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이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그리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처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 혹은 이제 해석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주요하게 언급했던 것은 우리한테 닥쳐져 있는 스트레스, 삶의 고통,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생로병사,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 도대체 무슨 뜬금없이 마음의 눈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mind's eye라고 영어로 하면 mind's eye고 한자로 하면 심안이에요. 심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 우리의 어쩌지 못하는 그런 여러 어려움을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다르게 이제 다가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저희 장모님이에요. 근데 이 장모님의 눈이 아주 되게 맑고 이렇게 특별하게 보인다고 이 사진을 보고 했는데, 이게 그 배경을 알면은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제 논문에 본문에 단 하나의 사진을 넣었는데 그 단 한 장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저희 장모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 암으로 네. 말기 암으로 이제 입원하셔서 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런 창가를 바라보던 눈이에요. 근데 이 창가를 바라보시는 눈이 구름을 바라보셨는데 결국에는 저곳이 내가 갈 곳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라보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머니 처음 아플 때부터 나눴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진과 그 얘기를 글로 접했을 때 무척 울림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진이. 예, 왜냐하면 장모님이 처음부터 저런 눈으로 구름을 바라보셨던 게 아니라, 어, 말기암 선고를 받고 5개월 만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전엔 아주 건강하셨어요. 근데 그 말기암 선고를 듣고 나서부터 투병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고통을 겪으셨어요. 여러 고통.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 그런 고통을 겪고, 사실은 떠나는 날까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 포기하지 않으시고 뭔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과 혹은 본인의 주어진 그 삶을 이렇게 충분히 다하려고 애쓰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마음을 놓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부터는 아, 이제는 내가 갈 곳이 저곳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여졌어요. 아, 내가 이 죽음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고, 뭐, 나의 하늘나라라는 곳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쉽지 않으셨지만. 네, 네. 음. 예, 예.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옆에서 보면서 그 5개월 동안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고통스러운 사랑의 시간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는데, 어, 여러 그 생로병사 중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제 나이 든가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의 그 고통이 정말 어찌 보면은 어, 피하고 싶고,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고통인데, 반면에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장모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뭐 관계가 아주 좋은 장모와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 당신의 죽음을 이, 이 자식들이나 지인들과 이렇게 한테 슬픔과 상처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작용을 했단 말이냐라고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 멘탈 피트니스에서는 아까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어떤 사람을 자기 마음에 담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심리적인 동화라고 그러는데, 어린 왕자라는 이제 동화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뭐 너가 언제 오면은 그 시간 전에 뭐 이미 내 마음은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검프가
자기 사랑하는 제니의 죽음을 앞둔 병상에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건프가 막 이런 얘기를 해. 나는 이제 세상을 도달하면서 막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막 그랬다 그랬더니 제니가 참 좋았겠다. 나는 못 봤는데. 그런데 건프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걸 볼 때 너도 거기 있었다라고. 그 음. 얘기는 내 마음속에 그 건프의 마음속에 제니가 늘 함께 했다는 건데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느낌이에요. 아,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지만 고통스러운 사랑의 시간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어머니가 떠나기 전까지 어떻게 이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의미가 아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머니 집에 있던 성모상이에요. 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가톨릭 신자인데 어머니가 이거를 기증하기를 원하셨어요. 집에 계속 몇십 년 동안 갖고 계셨던 건데 제가 늘 다니는 수도원에 그래서 이것을 받아줄까 막 의심을 하기도 하고 아유 뭐 이런 걸 지금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했는데 어머니는 이 성모상에 마음이 많이 있었고 이게 뭐 기적을 가져다 주는 성모상이라는데 본인한테 그런 치유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위한 건데 그 수도원에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뜻을 받아들이려고 어머니 살아계시는 호스피스 병동에 이 성모상을 집에서 꽤 먼 거리인데 모시고 가서 그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여드리고 그날 이제 수도원에 이제 기증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수도원에서 이 성모상을 이 성당 들어가는 그런 계단 가는 거기에 비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도원을 미사를 새벽에 이렇게 갈 때마다 멀리서부터 서 있는 저 성모상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 저를 맞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또 물림이 그래서 볼 때마다 아주 특별하고 장모님을 보는 느낌. 음. 그래서 이 가운데 예, 그래서 우리 예. 박상희 미사님의 어찌 보면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좀 회복되도록 하는 하나의 힘이 되는 요소가 또 됐겠네요. 그 시간을 잘 보낸 게 저한테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관련해서. 왜냐면 우울감이 심했을 때는 이런 죽음과 사별의 과정을 제가 온전히 견뎌낼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우리 와이프나 우리 아들 이렇게 할머니와 아주 특별한 관계, 애착이 있는 아들이 장모님의 그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그게 걱정이 되면서, 하지만 나는 이 우울한 감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이게 이제 전에 큰 고통스러운 걱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시기에 그 어머니와의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마음속에 제가 장모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느낄 수 있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 그것이 아내한테도 제가 이제 오히려 힘이 될 수 있고 아들도 할머니와의 그런 사별을 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어요. 예, 예. 조금 아까 우리 장모님의 여기 사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의식하면서 저기 멀리 있는 구름을 보고 내가 갈 곳,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 받아들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게 굉장히 좀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책 가운데에 이 소극적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그 책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영국의 존 키츠라고 하는 시인이 했던 그 하나의 표현에서 따온 건데, 음, 일종의 우리가 뭘 쟁취하고 적극적으로 뭘 막 만들고 행하고 하는 그러한 플러스의 능력, 이것도 필요하지만 음, 하나의 그 이 음의 능력, 양의 능력에 반해서 음의 능력, 또는 마이너스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받아들이는 그 자세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계속 부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항거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때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받아들임의 어떤 그런 자세, 그래야 인제 뭐 그다음에 인제 어떤 희망도 생기고 또 어 노력하는 일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음, 피트니스도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 음, 받아들임이 없이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하나의 욕망이 돼 버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 더 어려움으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을 인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와 닿았어요. 우리 박상임 이사님의 이 장모님이 이 스토리를 얘기할 때 굉장히 와 음. 닿았는데, 우리 계속해서 또 PPT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제가 이제 논문에 썼던 것들이 이제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울증을 어떻게 통과해서 나아가기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였는데, 어, 이것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이제 좀 나누고 싶은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의 이, 이 제일 좀 어려운 것이 재발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약물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좋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이제 그 우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또 나빠지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겪다 보면 그것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쭉 이제 이 한 30년의 주기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현재까지 이렇게 봤을 때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제 것을 얘기를 물론 이제 신뢰할 만한 분들과 이제 나누면서 그리고 또 같은 어려움을 돕고자 할 때 이런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아까 그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거지만 수용이에요, 수용.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없어야만 내 삶이 충만해지고 내가 그리는 어떤 나의 그런 이제 길들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있어도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낙관성을 이제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때 제일 그 시작은 실은 우울증이나 깊은 우울감에 있는 그런 상황을, 어, 그 받아들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괜찮아. 뭐, 그게, 그게 어떤 부분은 나의 뭐 어떤 그런 한 부분이지만 나의 전체가 될 수는 없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어, 세 번째는 뭐 종교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의 이제 뭐 더 이제 해당이 될 텐데 영성과 자기가 왜 살아야지 되는지 이유에 대한 그런 이제 것을 알면 그 우울증이나 우울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긍정 요인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제, 제 이렇게 쭉 우울증을 어떻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해서 이게 나아갈 수 있었냐는 것에 이제 연구 질문이었고 그걸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또 그다음 슬라이드도 네.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먼저 합니다. 마지막인데 끝인가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도대체 뭐 30년 뭐 어떻게 했는데 어땠냐는 거를 그냥 표로 이게 연구 질문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전 생애 주기로 우울증을 어떻게 겪었는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아 사람의 예. 사례가 아니라 제 사례이기 때문에 뭐 하고 비교적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들 그리고 기억될 수 있는 것들을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정신과의 외래 진료나 뭐 투약한 것들에 대한 더 정확한 자료들이 더 이제 부과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지금 이제 정리된 거를 표로 해보면 뭐 이게 전 생애 주기에 유아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지속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아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그게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네. 명확하게 되기보다는 약간 뭐 높은 그러니까 불안 야뇨증이나 뭐 그리고 네. 뭐 신체화로 오거나 불안 뭐 이렇게 음. 왔었고 그리고 청년기에 들어서 이제 뭐 우울감이나 이뭐 자살 사고, 무기력감 뭐 이런 것들이 휴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제 정신과 외래에 다니다가 1학, 2학년 때 다니다가 고3 때 이제 입원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와서도 이런 이제 경험들 때문에 내가 괜찮을까라는 이제 불안들이 늘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 청년기에서 중년기까지의 꽤 긴 시간 동안은 적응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 뭐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잊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 생애 주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 중년기에 다시 한번 좀 취약해져요. 그러니까 네. 중년기 뭐 연구를 하고 뭐 중년기의 그 시기가 어떻다라고 하면 뭐 그리고 뭐 주부 갱년기가 어떻고 뭐 저희가 다 아는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심하게 이제 황망감이나 뭐 낙담감 그리고 뭐 무의미함 뭐 이런 것들이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가 이제 저의 뒤로 그거여서 하루 음. 종일 앉아서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주중에는 억지로 이제 시간을 재다가 출근 시간이 되면 억지로 시간을 맞춰서 가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가서도 기본적인 일은 했겠지만, 네, 그리고 퇴근하면 또 오는 거죠. 주중에는 그게 되는데 주말에는 그게 없잖아요. 네. 루틴화되는 나를 움직이는 강제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황망감이 너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앉아서 텔레비를 보지만 사실은 보고 있지만 보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재미도 없어, 지금. 뭐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는 동기가 없어지니까 뭐 자살 사고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뭐 그래서 2013년 이후에는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뭐 꾸준히 받았는데 결정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그 이 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도 동일한 어딘데 이 표에서 얘기하는 쭉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증상 근데 사실은 그 위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우울증 당사자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런 과정은 이제 저의 얘기고 이 방송을 듣는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얘기들일 텐데 그분들은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뭐 하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증상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괴로움을 겪고 여러 상황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만났던 상담가나 의사들이나 뭐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거잖아요. 어떤 분은 도움이 됐지만 어떤 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막 그, 막 절망도 하고 뭐 계속 우울한 채로 지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쭉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한마디로 뭐 조울증이다 혹은 우울증이다 뭐 정신과 치료받았다 상담을 받았다 이거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그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분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전생애 주기로 정리한 이유예요. 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멘탈 피트니스의 하나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다 소개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인제 네. 저기 뭐 전화 통화와 관련된 얘기를 약간 언급하셨는데 고것만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좀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래서 멘탈 피트니스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우리 이 체육관에 가면은 자전거라든가 또는 아령이라든가 역도라든가 그것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멘탈 피트니스를 위한 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거는 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요즘에 AI 통해 가지고 많이 좀 찾아보시기를 좀 바라고 우리 박정배 상임이사님 잠깐 경험했던 전화 걸기 그거는 뭐죠?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전화 걸기는 용건 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용건 없이 전화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전화를 용건을 가지고 전화해요. 뭐 그렇죠. 돈을 달라, 뭐 아니면 예예예. 부탁하려고. 근데 전화는 정서 전달의 도구예요. 왜 그렇잖아요.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 금방 알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정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행복의 기술로 사용하면, 즉 용건 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챙기고 그 사람과 뭔가 좋은 걸 그냥 네,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에이, 별 실없이 뭐 이런 전화를 하지만 그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게 돼요. 예. 왜, 왜,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용건 없이 단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 적용 팁은 우리나라는 너무 약간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화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 시간대. 사람이 전화 받을 수 있는 아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전화 연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연결이 된 거예요. 음음.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전화를 했다. 이제 얘는 또 뭐 용건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라고 이제 부재중 통화가 남겨 있을 테고요. 그리고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톡으로 해요. 안부 예. 전화했다. 음. 안부 전화했다. 음. 그러면 못 받았지만 그리고 콜백이 어떨 때 대부분 다 바로 오지만 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안부가 궁금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는 것을 알린 거고 그 사람도 분명히 알아요. 예 그렇죠. 아이고 우리 박상임 유사님 다음에 또 한번 우리 시간 갖고 이제는 멘탈 피트니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험한 것들을 좀 나누고 배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육수인데 예 이것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좀 마치고 우리 박 이사님을 자유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네. 오늘 우리 정말 우울증을 갖고도 직장 생활 28 년을 잘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대학원 과정도 15 년에 걸쳐서 마치고 또 논문도 7 년에 걸쳐 가지고 맞춰낸 우리 한 분을 통해서 특별히 이 멘탈 피트니스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거의 중요성에 대한 방법에 대한 걸 잠깐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기대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배 상임이사님이 마지막 엔딩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 그다음에 구독, 알람 설정
조언의 마음 약속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뵈서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